고질적인 저물가에 시달리던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안에 3%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금융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일반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올해 안에 국내 물가가 2% 후반에서 3%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나미 타케시 농림중앙금고 종합연구소 이사 연구원은 올여름 전기료, 가스비가 한 단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또 식료품, 생필품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가격 인상이 예상돼 올해 중순에 걸쳐 일시적으로 2%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엔저 약세를 가속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은 이날 오전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로 엔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노류타로 BNP 파리바증권 수석 경제 전문가는 140엔 대 중반의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물가가 3%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이날 지난 5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의 저물가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 물가 상승 목표치로 설정한 2%를 넘어선 것입니다. 2015년 3월 이후 7년여 만에 최대치였던 전달 수치와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번 물가 상승은 목표치에는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내수시장 활성화가 아닌 국제유가 상승,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결과여서 결코 반길만한 성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휘발유, 등유, 전기세 등 에너지 가격은 17.1% 상승한 데 반해 식용유, 신선식품 등을 제외한 식료품과 가전제품 등 가정용 내구재 상승률은 각각 2.7%, 7.4%에 그쳤습니다. AFP 통신은 일본 중앙은행의 전 세계적 긴축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고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엔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0여 년 만에 물가가 뛰자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5에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물가 상승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 실시된 니케이 여론조사에서 자원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64%로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29%의 2배를 넘었습니다.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유권자들의 관심도 경제와 물가 대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처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정책이나 쟁점에 관해서는 경기나 고용이 80%로 가장 많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이 72%, 고물가 대책이 7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연금도 당연히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물가 시기에 연금액이 2년 연속 줄어들다니 정부를 믿을 수가 없네요. 노인들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내 노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돈을 매달 쥐꼬리 월급에서 떼이는 우리 입장도 고려해달라. 고령층이 연금 감액에 불평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 제도가 붕괴될 것이란 불안감을 안고 사는 젊은이들도 생각해보라. 한편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올해 연금을 0.4% 감액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온라인에서 격렬한 세대 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노인과 손자가 연금 혜택과 부담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습니다. 연금의 의지에 노후를 보내는 4천만 일본 노인들은 연금 감액에 분개했습니다. 반면 연금을 내야 하는 젊은 층은 우리도 힘들다며 맞섰습니다. 연금 감액을 다룬 뉴스에는 이례적으로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0.4% 감액했습니다. 지난해 0.1% 감액에 이어 2년 연속 연금액이 준 것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에 작년 물가와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코로나로 현역 세대의 임금이 줄어들자 연금액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금액 감소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 여파로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일본 정부는 반대로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04년 도입한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제도 때문입니다.
현역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사회 상황, 현역 세대 인구수와 평균 자녀 수명 증가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 조절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층의 수입이 줄자 이에 연동해 고령층 연금을 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본 기자들이 밝혀낸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뒤늦게 사과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시선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로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더라도 장기화하면 폐해가 많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인플레이션율 2%를 목표로 도입해 2년 정도면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지도 9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일까? 아베노믹스는 국민이 받아야 할 금리를 올리고 있어야 할 엔화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국민의 실질 임금이나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 불균형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은 증세다. 내수국인 일본에서 수출을 장려해도 재료비가 올라 내수기업을 괴롭히고 수출로 개도국과 경쟁할 수 있으니 정책 목표로 실질급여 삭감이 아베노믹스의 목표. 일본인의 상대적 구매력이 여기까지 떨어진 것은 아베 씨의 성과가 크다. 아베노믹스가 재퍼니피케이션으로 불리며 선진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재정금융정책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부 지출의 증대로 국채를 발행해 인수한 금융기관의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국민이 받아야 할 국제금리도 억제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매입하기로 한 민간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의 사업을 확장해 세금을 내는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세금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아베노믹스는 클라우딩 아웃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리 인상은 무효, 그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 과소인데 금융 완화로 투자를 독려해도 의미가 없고 주식 암호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행이 아닌 정부가 재정 출동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아베노믹스는 법인세 감세와 소비세 증세, 비정규직 추진에서 기업 부자를 우대하다 낳은 큰 실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임금 인상을 묶은 정책으로 사무계와 영업계의 직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내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 고문으로 재직 중 적극 재정을 실행한 것은 실질 1년 차인 2013년에 그쳤고 이듬해 이후에는 소비세 증세와 정부 지출 축소로 긴축 재정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적극 재정 모임에 자주 등장해 본인이 한 듯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저 모습을 보아 현 정부는 더 재정 출동을 해야 한다.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소득 감소에 내몰린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적극 재정파를 가장해도 당신이 일반 국민을 빈곤화로 이끈 것은 틀림없는 사실. 쓸데없는 회의지만 그 고문이 돼달라는 간곡히 부탁을 받고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베 씨. 역시 비즈니스, 경제의 기본을 전혀 모르고 정치꾼이 정치꾼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꾼다운 토크일 뿐이라고 느낀다. 비즈니스의 대원 측은 수요가 있어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 이외에 없다. 그 수요는 경우에 따라 필연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꿈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